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10차 변론을 엽니다. 또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열리는데요. 여야의 탄핵 정국 주도권 다툼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추가 증인 신문을 이번 주에도 이어갑니다.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의 관심이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증인 신문을 신청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우선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을 잡아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받아든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 총리가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는 증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시에 감사원장 특검이라든가 예산 삭감, 또 김건희 특검과 같은 입법권 남용을 통해서 행정권을 제약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계엄 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계엄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이게 절차적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반박하는 데 주력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하나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 부서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설명한 것처럼 이것을 사후에 부서하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한 총리가 이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같은 발언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관심사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이 신청을 한 이유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아까 그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비상계엄이 민주당 때문이다. 불가피했다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목적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덕수 총리를 부르게 된 거에 대해서 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헌재가 뭐 오락가락하고 있다. 부르지 않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게 된 이유는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본인은 그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고 갑자기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원래 그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묻기 위해 아마 헌재나 국회 측에서는 요청을 하고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헌재가 오락가락했다는 거는 저는 공감하기 어렵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전에 나왔던 증인과 배치되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국회 측도 신청을 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그 국무총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본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라고 판단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하려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첨언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마 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입장이 바뀐 증인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그 기억에 관한 것들이 나의 기억이 좀 그렇게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차적 문제성이 있다고 말한 건 기억의 부분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아니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근거라든지 그때 기억해보니 뭐 또 새로운 뭔가 있었다 이런 거를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입장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고 또 입장을 이럴 때 바꿀 때마다 그 증인의 신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전의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견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2번 증언대에 서게 되는데 조태용 국정원장과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을 아마 소명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이 어떤 부분에 주목할 걸로 예상하세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마도 국회의 권능,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함일 텐데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첫 번째로는 홍장원 메모에 오염이 있었을 가능성을 부각시킬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최초 메모가 있었는데 결국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4번째 메모라는 거잖아요. 예. 홍장원 전 차장은 첫 번째 메모와 4번째 메모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과연 첫 번째 메모와 4번째 메모 사이에
이 시차가 있었고 일부 가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닐까를 판단하겠죠. 두 번째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증언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에 나와서 홍장원 차장이 했었던 증언에 상당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조태용 원장과 어떤 발언의 차이를 보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인으로 다시 한번 채택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메모에 관해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똑같은 내용이 그 방첩사에도 증명이 됐고요. 예.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부정을 했지만 김대우 전 수사단장이 이거에 대해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 명단을 들었다고 했었죠. 14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 정도만 차이가 있고 거의 90% 이상 동일한 명단이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뭐 메모가 오염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왜 그런데 방첩사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또 경찰청에도 있는 메모 중에 왜 굳이 홍장원 차장만 이렇게 공격을 할까? 왜 이거를 탄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냐? 이걸 살펴보면 홍장원 차장만이 유일하게 대통령의 직접 명령을 듣고 그 메모를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자 방첩사 지원해라. 너 육사 후배지?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통화를 한 이후에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한 이후 메모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명령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이나 방첩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말을 들은 사람은 딱 한 명, 홍장원 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장원 차장을 뭔가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 발언을 탄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저는 조태영 그 국정원장이 말하는 이 홍장원 차장의 말하는 신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11시 6분에는 CCTV를 보니 그 사무실에 있더라. 공터에서 전화 받는 게 아니더라. 이 얘기만 했잖아요. 사실 이거를 명백하게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CCTV를 보니 공터에 나온 적이 없더라라고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 안 한 걸로 봤을 때 저는 헌재가 전체 CCTV를 보게 되면은 공터에 나온 시간에 약간의 몇 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터에 나와서 뭐 메모를 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그대로 잡혀 있다면은 홍장원 차장의 발언에 신뢰를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20일 오전에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함께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과연 헌재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20일 추가 변론이 잡히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이날 다른 재판 일정이 있으니까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즉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요청을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헌법재판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최근에 탄핵 반대 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국민들께 심어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당일날 잡힌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네. 추가 변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론 기회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저는 일단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그리고 변론 기일도 추가로 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하는 증인도 계속 추가적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뭔가 불공정 프레임을 짜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20일에는 형사재판과 겹치는 일이 있는 만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뭔가 불공정 이슈를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뭔가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뭔가 불복할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에도 20일 재판 정도는 형사재판과 겹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좀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도 전국 각지에서 열리면서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민주당은 계엄 옹호 시위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지역
민족주의를 조장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선을 넘게 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나온다면 제도권 정치에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런 것들을 자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번 광주 집회에서도 전한길 씨가 또 나와서 비상계엄은 사실상 계몽령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비상계엄조차 옹호하면서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있거든요. 일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지금 민주당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집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인용할 경우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을사오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탄핵 찬성 집회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헌법재판관들 중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는 사람 다 쓸어버리자. 밟아버리자. 이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주장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저희는 공당으로서 그런 발언, 선 넘는 발언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런 보수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자중하도록 좀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구구 집회를 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한길 강사가 얘기한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국민은 충분히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 재판 선고가 일정 정도 임박하면서 양 진영이 여론이 굉장히 탄핵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는 이런 여론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마치 민주당의 전속물인 것처럼 독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것이었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했던 전한길 강사의 말도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 집회와 관련된 두 분의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여야의 공방도 이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 달려가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개입 정황, 또 명태균 특검법 모두 이제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노상원 전 사령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중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연계가 돼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노상원 사령관이 이 계엄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셈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고 노상원 사령관이 메모로 적었던 것들이 다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던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이 계속 통과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이름만 바꿔서 명태균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옥죄고 있는데 이거 결국 알고 보면 2022년과 2024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공천 과정과 총선 결과를 본인들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속속들이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런 특검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또 특검이라는 건 보충성, 예외성,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도 명태균 특검법이 충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 공세적인 특검 공세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침소봉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망상소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18년에 불명예 전역한 군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현직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오라가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얘기했었던 그 햄버거 회동
두 차례나 햄버거 회동을 하면서 비상계엄에 관해서 현직 정보사령관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뒷배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왔던 내용, 이게 비상계엄에 실제로 반영된 것도 많습니다. 수방사를 국회에 투입한다라든지 경찰을 어떻게 봉쇄 작전에 쓴다든지 그리고 체포조를 운영한다든지 물론 체포조의 규모나 체포 대상은 수첩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적게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실제로 막히지 않고 진행이 됐을 때는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과연 개인의 망상에 불과할 것인가. 뭐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그 수첩과 관련돼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수첩의 필적 검증을 해보니 검증 불가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인 건 알지만 이게 아직 법적 증거로서 활용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개입 정황은 그렇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12월 3일 우리가 봤던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 문자를 2통이나 주고받았습니다. 예. 현직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 입으로 아주 드문 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런 드문 일이 발생했는데 현직 국정원장이 그걸 기억 못한다? 이거를 믿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검사를 특검 검사로 임명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저희는 제3자 추천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독소조항이라고 생각 안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제3자 추천하자. 아마도 수사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줄이자면 다 줄일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명태균 특검법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특검법을 발의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도 모든 국민이 다 들었고 공천 개입 정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고 황금폰도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특검법의 필요성은 저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반론 또는 첨언하시겠습니까? 인지수사와 관련해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은 지금 민주당이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보수 괴멸 특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당의 깊숙한 공천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정치 공세가 아니면 정치 특검이 아니면 어떤 게 정치 특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명태균 씨가 언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문제될 만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어려운 대목이죠. 예. 마찬가지로 재반론 또는 첨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 창원지검이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처음부터 창원지검이 수사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검사가 없는 수사부에 배정을 해서 사실상 몇 달 동안 수사가 처음에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명태균 씨 관련 녹취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까 뒤늦게 뭔가 검찰도 보강하면서 수사에 뛰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비상계엄이 갑자기 발생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 이 충분히 지금 아무래도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에게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누구도 불러서 수사를 했다, 조사를 해봤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봤을 때는 창원지검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특검에게 맡겨서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특검법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임의 지시다. 단전은 통제 업무를 위한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요, 사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본 사람이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이것은 본인의 판단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증언은 깡그리 무시하고 선정적인 장면을 취합해서 재탕 삼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 공세인 거죠.
이미 곽종근 사령관이 언급한 부분 다시 들여보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단전 단수와 관련한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했었다. 이런 부분도 헌법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그런 지시가 없었고 그런 메모만 자신이 흘낏 봤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무시하고 재탕 삼탕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에 대단히 진정성 있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속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이 거기에 국회에 가서 단전을 지시한다. 누구 명령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전기도 끊어라고 명확히 명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은 겁니까? 대통령이 거기 있는 인원들 끌어내 150명 되면 안 돼. 의결 종족수 되면 안 돼. 어떻게든 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끌어내야 된다. 어떻게든 국회의원들의 투표 행위를 막으라고 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곽종근 사령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그럼 단전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전자투표로 이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명령 누가 내린 겁니까? 명확하게 단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국고 통수권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 그것도 국민들이 과연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그 쪽지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의 테이블 위에 있는 쪽지를 힐끗 봤더니 단전 단수 내용이 있더라. 언론사에 대한 그걸 보고 돌아가는 길에 소방청장에게 혹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명령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라. 이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뭔가 이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한 걸로 전 보여지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야말로 윗사람,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보면 충실히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국군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를 더 짚어볼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이제 정기 복귀를 시사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보수 진영의 분위기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뭔가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탄핵을 끝까지 막고 싶다라는 이 강성 보수 지지층의 희망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막상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고 조기 대선 분위기로 넘어가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뭔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 선을 그었던 사람, 뭔가 비판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전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은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침묵하고 기다릴 것인가? 그러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우측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헌법 수호의 정신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극우적 발언에 대해서 제동을 못 걸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거를 지금에 조금 막지 못하면은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금 중도적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미 중도층은 보수 진영을 떠난 이후일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통한 정치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정치를 조금이라도 좀 일찍 시작하려고 그런 메시지를 올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수 진영의 지형이 확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은 지금 이제 자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이 2월 말이면 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3월 중순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격변기를 3월 중순이면 이제 겪게 되겠죠.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당내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당내에는 이렇게 강성 지지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분들 있는 반면에 중도 외연으로 확장해야 우리가 다음번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도 많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 후자에 가까운 정치적 목소리를 내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는 전통 지지층에 대한 위로나 어떤 그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과 함께 중도 외연 확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준다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관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